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도 지금 영업을 하는 현직 보험 설계사이기도 하지만 보험 설계사마다 이거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할지, 어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래프를 일단 그렸는데요. 일단 자, 위에 거는 갱신형이고요. 밑에 거는 비갱신형입니다. 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을 주기로 이렇게 갱신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면 가입 시점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갱신을 설정을 하셨으면 10년치 보험료 수준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게 있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금액을 내시다가 또 10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갱신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비용 자체가 오르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게 100세 만기라고 얘기를 하면 가입 시점부터 100세까지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금액을 내시면서 10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입 초기에는 비용 자체가 저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 보시면 보통 비갱신형, 보통 20년 납을 가장 많이 하시니까 보험을 가입하시고 20년 납입을 하셨으면 이때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만일 100세라고 얘기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 가입 납입 기간 안에는 비용 자체가 조금 갱신형보다 부담스럽지만 납입 기간만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게 이 비갱신형이기는 합니다. 비갱신형을 가입하신 다음에 갱신형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보셨을 때는 당장에 똑같은 가입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갱신형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 작은 금액으로 조기 사고 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갱신형으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고 비갱신형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여기에 한 이때쯤에 사고가 난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적은 돈을 내고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갱신형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인 겁니다. 이거는 예상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는 용이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이 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그냥 집중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안으로서는 갱신형이 좀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보험을 리모델링을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세 이상이 활용하기에는 갱신형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50세 기준으로 갱신형을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 보통 10년 갱신이 아니고 20년이나 30년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간 자체가 30년이면 거의 80세까지 보장이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자들이 갱신형으로 길게 20년이나 30년을 가입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고
비갱신형의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비용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납입 기간만 채우면 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거고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갱신형보다. 이거는 뭐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애 첫 보험으로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비갱신형을 어느 정도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갱신형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갱신형을 가입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부담이나 납입기간이 거의 끝까지 내야 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애 첫 보험으로는 저는 비갱신형을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갱신형 상품인데 상품 자체를 조금 잘못 가입했는데 이미 한 10년 정도 내셨어요. 그러면 이미 내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활용하기에는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설계사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은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이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뭐 타인, 보험 설계사의 억지스러운 권유로 인해서 아니면 보험 설계사의 생각만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는 뭐냐면 가족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거나 친척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이미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좀 더 보장을 높이고 싶은데 보장을 못 높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물론 저도 뭐 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 다 각자 생각에 맞춰서 선택하게끔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비갱신형하고 갱신형을 조합을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갱신형 상품을 해지하고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갱신형 상품이 있으시면 비갱신형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원래 비갱신형이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보완을 하듯이 순서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갱신형이 처음에 있으셨던 분들은 비용 자체가 좀 작아 보였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사실 비용적으로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저도 상담을 하는 고객님들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뭐 오늘 이 시간에도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갱신형 상품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해서 가입을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다, 갱신형이 좋다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